1894만 명,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에 온 외국인 숫자입니다. 역대 최다, 코로나 전 기록도 깨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이 몰려오는데 관광 수지는 107억 달러 적자입니다. 3년 연속 100억 달러가 넘는 적자, 많이 오는데 돈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건지, 그리고 왜 적자인 건지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호기심을 가장 멋진 지식으로. 지식 플렉스. 먼저 숫자부터 볼게요. 2025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1894만 명, 전년 대비 15.7% 증가, 코로나 전 2019년 1750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관광 수입도 218억 달러, 증가율 18%로 세계 2위예요. 1위 모로코, 3위 이집트, 그리고 일본은 14%로 한국보다 낮았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관광이 폭발하고 있어요. 2025년 세계 관광객 15.2억 명, 코로나 전 14.6억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한국에 오는 걸까요? 1위는 단연 중국입니다. 약 470만 명, 전체의 28%를 차지해요. 2위 일본 300만, 3위 대만 160만. 미국에서도 120만 명이나 왔어요. 장거리 방문객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쓴 돈은요, 총 17.4조 원, 전년보다 21%나 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82.3%, 201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런 관광 트렌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두시면 좋아요. 재방문 의향도 80%, 100명 중 80명이 또 오겠다는 거예요. 대체 뭐가 이들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역시 K콘텐츠입니다. K콘텐츠가 방한 동기 1위로 올라섰어요. 2023년 32%에서 2025년 1분기에는 41.8%. 10명 중 4명이 한국 드라마나 K-팝 때문에 비행기를 탄다는 뜻이에요. BTS 콘서트 한 번의 경제 효과가 1.2조 원입니다. 조 단위예요. 콘서트 때마다 전 세계에서 팬들이 몰려오니까 항공, 숙박, 식음료, 쇼핑까지 전부 돈이 도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요즘 외국인들은 콘서트만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초급반 수강생의 70%가 외국인입니다. 드라마 촬영지 투어, 한복 체험, K-팝 댄스 클래스, 클룩에서 이런 문화 체험 트래픽이 31% 늘었어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도 흥미로운데요. 방송 수출이 1% 늘면 외국인 관광객이 0.176% 증가합니다. 수치로 증명된 거예요. K-팝 미디어 커버리지를 보면 아시아 31.8%, 북미 32.3%, 유럽 24.5%, 중남미 38.1%, 중남미가 38%로 가장 높다는 게 의외죠. K-팝이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어요.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는 외국인들, 이제 한국 관광의 상징이 됐어요. 노래방 이용 외국인 소비도 전년 대비 54.8% 증가, 이제 노래방도 관광 코스예요. 두 번째 원인, 환율입니다. 2025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섰어요. 연중 8% 이상 원화가 약해진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이 갑자기 싸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작년에 100달러로 한국에서 밥 5끼 먹었다면 올해는 6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여행 대비 한국이 가성비가 좋아진 거죠. 고환율의 역설입니다. 외국인에겐 천국, 한국인에겐 해외여행이 비싸진 지옥, 양날의 검이에요. 2025년 3분기 방한액이 526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은 것도 이 환율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환율과 함께 터진 게 있어요. 바로 K뷰티입니다. 외국인 1인당 K뷰티 소비가 15.4만 원, 2019년 대비 10배입니다. 10배요. 특히 퍼스널 컬러 진단이 대박이에요. 한 회에 100달러에서 250달러. 블랙핑크 지수가 퍼스널 컬러 진단 받는 영상 올린 후에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의료 관광도 폭발했습니다. 2024년 외국인 환자 117만 명, 전년 대비 93% 증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거예요.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68%를 차지하지만요, 종합검진, 치과, 안과로 다변화되고 있어요. 의료관광 수입은 2030년 63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도 뷰티 웰니스 관광 백선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뷰티 관광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 원인, K푸드입니다. 외국인의 64%가 한국 음식을 방한 주요 이유로 꼽았어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이 서울과 부산에 40개,
밍글스는 한국 최초 3스타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한식당이 미쉐린 별을 받고 있어요. 무려 36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건 파인다이닝만이 아니에요. 광장시장 빈대떡, 떡볶이, 치킨 이런 길거리 음식이 진짜 인기예요. 미국에서는 한식당이 2024년에 10%나 늘었고요. 치킨, 바비큐, 핫도그 포맷이 특히 인기입니다. 해외에서 맛본 한국 음식의 원조를 찾아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 음식이 곧 관광 마케팅인 셈이죠. 글로벌 미식 관광 시장도 커지고 있어요. 2025년 11.7억 달러에서 2032년 37.7억 달러로 3배 이상 성장 전망. 여기에 SNS가 불을 붙였습니다. 틱톡 여행 콘텐츠 전체가 410% 급증하면서 한국 여행 콘텐츠도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한국 관련 해시태그 코리아 트래블은 누적 수십억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과 G세대의 69%가 SNS에서 여행 영감을 얻고 44%가 틱톡을 우선 참고해요. K뷰티 포스팅은 한국 시간 밤 9시에서 자정 사이에 집중적으로 포유 페이지에 뜹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 틱톡 영상 하나가 서울행 비행기표로 이어지는 거예요. 소셜미디어가 텍스트 검색을 대체하고 있어요. 여행의 디스커버리 자체가 바뀐 겁니다. 네 번째 원인, 인프라와 비자입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이 완료됐어요. 연간 처리 능력 1억 600만 명, 세계 3대 메가허브입니다. 총 사업비 4.8조 원을 투자해서 제사활주로를 만들고 계류장 75개를 새로 지었어요. 에미레이트, 델타, ANA 같은 글로벌 항공사들과 파트너십도 강화했습니다. 비자 정책도 대폭 풀렸습니다.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이게 큽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 3명 이상 단체면 최대 15일 무비자로 전국 어디든 입국 가능해요. 제주도 한정이 아닌 전국 입국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중국 관광객 470만 시대를 연 정책이죠. KTA 면제도 연장됐고 국제회의 패스트트랙 기준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안전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국은 글로벌 평화지수 아시아 상위권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 청결도 24시 편의점, 대중교통 편의성, 레딧에서 한국 화장실 청결도 글이 7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을 정도예요.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 이건 외국인에게 엄청난 매력이에요. 자, 여기서 반전입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관광 수지는 적자일까요? 인바운드 1894만, 명대 아웃바운드 2680만 명, 나가는 사람이 800만이나 더 많아요. 2680만, 한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간 거예요. 역대 최대입니다. 재밌는 건요,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많이 쓰는데 외국인은 한국에서 적게 써요. 외국인 1인당 소비는 1155달러, 2019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많이 오지만 적게 쓰는 구조, 이게 한국 관광의 구조적 문제예요. 면세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용객이 2019년 2002만에서 2025년 1913만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1인당 면세점 매출도 891달러에서 600달러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보따리 쇼핑이 사라진 영향이 크죠. 그리고 일본과의 격차, 일본은 4268만 명, 한국의 2.25배입니다. 근데 숫자보다 더 심각한 건 지방 분산이에요. 서울 집중률 78%, 일본 도쿄는 51%, 27%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일본 2위 도시 오사카는 39.6%인데 한국 2위 부산은 16.2%에 불과해요. 일본은 2016년부터 관광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했어요.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 10년 차입니다. 오버투어리즘도 문제예요. 명동 450만, 홍대 340만, 2025년 상반기에만 이 숫자입니다. 외국인 불만도 있어요. 구글 맵스 사용 불가, 택시 바가지 25.8%, 승차 거부 20%,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한국 관광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한국관광공사는 2026년 2200만, 2027년 2600만, 2028년 3000만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박성혁 신임 사장은 3대 전략을 발표했어요. 유입, 체험, 혁신, 오게 하는 힘, 머무르게 하는 힘, 미래를 여는 힘. 이 세 가지로 한국 관광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트렌드도 바뀌고 있어요. 데일리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뻔한 관광지 대신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수동, 을지로, 광장시장이 뜨고 있죠.
요즘 외국인들은 명동보다 성수동을 더 궁금해해요. 지세대는 말하죠. 요즘 누가 명동에 가요? 중일 갈등의 반사익도 주목해야 해요.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중국 관광객이 늘고 있거든요. 서울 야간 관광도 확대됩니다. 한강 드론 라이트쇼, 미디어 아트, 밤의 서울이 달라지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많이 오게 하는 것만큼 오래 머물고 많이 쓰게 하는 것, 그리고 서울 밖으로 퍼지게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2028년까지 3천만 관광객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울 편중과 적자 구조가 발목을 잡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데이터로 읽는 세상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세상을 바꾸는 재미있는 호기심. 구독과 좋아요로 지식 플렉스.